자, 우리나라 영어 회화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을까요? 아미 메서드를 기반으로 가 있습니다. 이 군대식 방법이라는 건데요. 위키피디아에 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8년 전에 제가 봤던 내용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알다시피 위키피디아는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잘못된 정보를 추정할 수 있거든요. 근데 수정이 거의 안 된다는 얘기는 모두 다 이것의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는 가장 정확한 정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군대식 영어학습 방법은 뭐냐? 바로 지금 내 수업을 듣고 있는 이 소통의 장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behaviorist theory, 행동주의적 그런 이론, 행동주의학자 이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vise that 그것이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영어 강의를 이렇게 영어를 공부하세요라고 하냐면 students should be taught a language directly. 결국에 언어를 직접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렇죠? 다이렉트하게 가르쳐야 된다. without using the student native language. 그러니까 학생들이 네이티브 랭귀지, 우리는 국어겠죠. 우리 언어인 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explain new words, grammar, and target language. 새로운 언어나 또는 새로운 단어나 문법을 그 영어로 설명을 하는데 국어를 하지 말고 직접 그 사용한 언어죠. 그 언어를 영어로 사용하게끔 해서 직접적으로 언어를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학원 가보시면 이런 경우 많죠. 우리나라 언어를 못 쓰게 하고 영어만 쓰게 하는. 그게 제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언제 나온 거냐? 바로 아미 메서드, 군대식 방법에서 나온 겁니다. 이것은 행동주의 이론이라고 해서 스키너 교수가 만든 거예요. 이분이 이제 어떤 분 뭐 만든 거라 말할 수는 없고 이분은 동물 행동학자고 이분이 이거를 제안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인간도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해서 언어도 그렇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동물의 행동을 훈련하듯이 라는 생각을 해서 나온 거예요. 자,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도록 할까요? 계속해서 The instructor would present the correct model of sentence.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문장의 정확한 모델을 보여줘요. 그러면 student would have the repeat. 학생들이 repeat, 그것을 따라하는 거죠. The teacher would then continue. 자, 선생님은 그 다음에 계속해서 by presenting new words for students to sample in the same structure.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다음에 계속하고 presenting 새로운 words를 보여줌으로써 계속하는 거예요. 학생이 똑같은 구조에서 샘플링 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inflection, 바로 새로운 단어란 말은 이제 변형 같은 거나 교체를 시켜준다는 얘기인데요. replacement, P-L-A-C, replacement, 단어를 교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I ate the sandwich, 나 샌드위치 먹었다 라고 하면 학생이 I ate 똑같이 반복하는 거죠. 반복하면서 약간의 변형을 주는 겁니다. The sandwiches, 복수를 바꾼다든지. 두 번째는 단어를 바꿀 수 있겠죠. 먹는다를 던지다로 바꾼다든지, 샌드위치를 던져버렸다 이렇게 수로로 이렇게 교체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영어 쉐도잉이 여기서 나와요. 바로 repetition, 반복입니다. The student repeats utterance as soon as she hear it. 학생이 어떤 발화되는 그 말을 듣고 말을 반복하는 거야. 듣자마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I ate sandwich 하면 바로 듣고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예. 이게 바로 영어 쉐도잉이죠.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거라 보시면 돼요. 자, 이것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third factor was the outbreak World War II. 세 번째 요소인데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가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뺐는데
두 번째 요소는 아까 말했던 스키너 교수가 나와요. 스키너 교수. 바로 행동학을 연구한 그거가 요소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바로 2차 대전의 발발과 함께 시작됩니다. 첫 번째가 2차 대전 발발되니까 뭐가 필요했겠어요? Which created with this post large number of American servicemen all over the world. 결국에 수많은 미국의 그러한 군인들을 전 세계에다가 배치할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it was therefore necessary to provide these soldiers with at least basic verbal communication skills. 그래서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이러한 군인들을 결국에 최소한 기본적인 버버, 기본적인 말로 하는 커뮤니케이션 스킬 정도는 갖추고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하는 기본 회화라는 거죠, 이게. 근데 unsurprisingly, 뭐 놀랍지 않게 당연히 the new method rely on the prevailing scientific method of the time. 요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 새로운 방법은 그 당시에 뭐에 기초를 뒀겠습니까? 그 당시의 과학적 방식. 이게 저희 중요해요. 그 당시라고 나와있어서 time. 지금은 아니에요. 그 당시, 다시 한번 1900년도 초기죠. 1900년 초기에 나왔던 그 당시에 가장 강력했던 만연했던 과학적 방법. 그게 바로 스키너 교수가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기초를 뒀겠죠. 또 당연한 거죠. 그래서 관찰하고 repetition, 반복하고 which were so admirable suited to the teaching 앙마스. 이게 프랑스 같은데? 앙마스죠. 그것은 맞았다는 거죠. 대량으로 가르치기에 딱 맞는 그런 거였어요.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방법이 왜 우리 학원가에서 사용하게 되느냐? 바로 학원에 몰아놓고 대량으로 앙마스하게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좋아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쓸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 방법이 좋은 게 아니라 because of the influence of the military. 결국에 밀리터리의 군의 그 군대에서의 그 역할 때문에 그 영향력으로 early version of audio lingualism came to be known as army method. 이 초기 버전의 오디오 링구얼리즘이란 이 바로 듣고 말하는 거니까 그런 것이 결국에는 군대식 방법이다라고 이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여러분들이 바로 듣고 있는 그 영어 강의가 바로 이건데요. 자, 역사 살펴봤으면 그에 대한 결론도 봐야겠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맞았던 거 지금은 맞겠는가? 뭐 그럴 리 없겠죠. behaviorist approach to learning. 그런 행동학적인 언어에 대한 접근, 학습 접근법은 now discredit이 아닙니다. dis예요. 이제는 신뢰를 받고 있지 못해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 방법은요, 더 이상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스칼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many 스칼러들이에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면은 유튜브나 아니면 유튜브에 나오던 어떤 영어 강사가 어떠한 한 사람의 주장, 대표적으로 클라센 교수 같은 사람이에요. 클라센 교수의 주장이나 또는 요즘 많이 등용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많이 쓰이고 있는 누가 타블로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누가 어떤 딱 특정인이 있어요. 특정인들. 뭐 제가 이분들이 다 틀렸다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분들이 다 맞을 수도 없는 거고, 그들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영어를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클래스는 독해 위주라고 했고요. 이 사람은 뭐 습득이란 말을 했습니다. 습득이란 말을 했고요. 나는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또는 뭐 클라스만 교수인가? 클라스만 이름을 까먹었는데 하여튼 스티브 클라스만인가? 그분도 많이 응용되고 있던데, 이게 공통점은 뭐냐면요, 이 사람 한자의 주장이에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들의 주장이 정말 확실한지는 아무도 몰라요. 독해가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죠.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 아미 메서드라는 방법이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가 중요해요. 계속 들어갑니다. 그러나가 나옵니다. 대부분의 스칼러들, 언어학자들은 이것의 단점을 입증을 했다고 합니다. proven, 입증했어요. 더 이상 잘못된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이건 아니야 라고 학자들이, 다수의 학자들이 입증을 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듣고 있는 이 수업들은 다 잘못된 거, 옛날에 했던 방법이에요. 이것은 선생님이 dominated method, 선생님이 지배하는 방식인 거예요. 그쵸? 수업 시간에 선생님한테 100% 의존해서 하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언어라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됐을 겁니다. 이 방법은 실제 그 당시에 2차 대전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24시간 중에 거의 20시간 정도를 재우지 않고 그렇게 다이렉트로 가르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또 현대에 와서도 군대에서, 미국 군대에서 하고 있는 방법이긴 해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하루 7시간씩. 역시 군대식이죠? 주 5일. 추가로 2-3시간씩 한다 그래요. 이건 숙제라고 합니다.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뭐 편차 있겠죠? 원어민 선생님이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클래스가 아니에요. 이게 군대식 방법 때문에 성공한 건지 아니면 원어민 선생님이 투입돼서 잘못된 건지 성공하고 있는 건지 좋아진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또 얼마큼 좋아졌는지도 사실 몰라요. 어차피 영어를 공부하고 암기를 하면 잘하는 것처럼 보여요. 밖에서는. 그러나 실제 그 사람의 실력은 아무도 몰라요. 계속 갑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프랑스, 이게 이제 미국 CIA 같은 정보국이 돈을 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얻게 된 정보인가 봐요.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스페니쉬는 아마도 알파벳을 쓰는 나라니까 36주가 걸렸고요. 독일어도. 러시아는 히브리어로 쓰는 나라들은 48주. 차이니즈나 코리안, 재팬 같은 한자어 나라들은 한 64주. 그러니까 대략 한 2배 정도가 차이 난다는 거 아시죠? 대략 2배 정도. 대략 2배 정도가 차이 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못하는 건 당연한 거지. 거꾸로 말하면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봐요, 여러분들이. 그럼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자권 나라인 여러분들 일본어 잘하십니까? 아니면 중국어 잘하십니까? 우리나라 사람 중에 과연 일본어, 중국어를 영어만큼도 잘하지 못할걸요? 안 했으니까 학교에서 제2 외국어 있어요. 있는데 효과 없죠? 왜 없을까요? 그거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외국 애들이 했을 때 이게 우리가 배우기 더 좋은 것인가? 글쎄요. 몇 가지 단어가 같다는 거 말고는 조금 쉬워진 거 말고는 없다고 봐야죠. 계속 갑니다. 그러면 또 despite being discredited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방법은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해요. as effective teaching. 제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도움이 안 된다, 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도움이 된다는 게 100% 도움된다와 10% 도움된다라는 차이가 뭐죠? 결국 효과가 효율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efficiency가 있느냐. 효과적인 teaching methodology. 결국에 효과적인 교수법으로는 discredit. 이것은 신뢰를 받지 못했다. 언제? 1970년대 끝난 거예요. 다 끝난 이야기인데 아직도 하고 있죠. 우리나라는. 물론 일부 나라도 일부는 하고 있어요. 이 audio lingualism, 이게 군대식 방법이에요. 이것은 continues to be used. 오늘날에도 나오죠. 오늘날에도 이용되어지고 있어요. Although 비록 it is typically not used as a foundation of a course. 비록 그것이 전형적으로 어떠한 학습 코스의 기초로서 이용되진 않지만 rather 오히려 relegated to the use of individual lesson. 개인 교습 정도로 강등됐다라고 하죠. 강등됐다 썼어요. 이거 정규 코스에는 못 들어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개인 교습이나 할 때 그냥 비정규죠. 비정규적인 학습을 할 때나 쓰는 걸로 강등됐다라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하죠. 우리나라는 정규 교육에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학원에서 특히 많이 하죠.
예. 개인 교습할 때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지만 전체적인 하는 이 코스는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1970년대 끝난 이야기인데 2023년 우리나라에서도 아직도 진행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때로는 사람들이 뭐 좋다 뭐 새로운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계속합니다. 지금 위키피디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As it continued to be used. 그것이 계속 이용되어짐에 따라서 it also continues to be criticized. 계속 비판을 받고 있다. 제레미 해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미 메서드는 요 중요한 거예요. seems to banish all forms of language processing. They help students sort out new language information in their own minds. 정말 별표치고 또 별표를 쳐야 될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니 선생님이 아까 10% 도움이 된다고 했잖아요. 도움이 되죠. 안 하는 것보다는. 그러나 이걸 하면서 생기는 역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역작용. 다시 말하면 이 10% 도움 되다가 그 다음에 스탑 끝 너는 인생 끝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아미 메서드는 좀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banish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모든 형태의 언어의 프로세싱. 와 너무 잔인한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그 방식이 결국에 모든 형태의 인간이 갖고 있는 언어 프로세싱이 있어요. 이 프로세싱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랄까요? 뭐를 먹어요. 설탕을 먹는다 생각해봐요. 설탕을 이제 숟가락에 퍼먹어요. 도움이 되죠. 당분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활동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죠? 몸 전체가 망가지겠죠. 설탕 먹으면. 설탕만 먹으면 망가지죠. 왜 망가지죠? 우리 몸에 분명 프로세싱이 있거든요. 메커니즘이 있어요. 메커니즘을 다 깨부시게 돼버리겠죠.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언어라는 것도 하나에서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것이 전체 메커니즘을 모르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아미 메서드가 그렇다는 거예요. 설탕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글쎄 이건 너무 쉬운 건데 라고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야채가 몸에 좋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야채가 몸에 좋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채식만 하죠. 야채만 먹어요. 채식만 하요. 채식. 응? 그래서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 이걸로 유명했던 채식주의자 죽었죠. 왜 그런지 몰라요. 근데 병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방식으로는 이 아미 메서드,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방식, 우리나라 99% 학생들이 하고 있는 방식은 모든 형태의 언어 프로세싱을 다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반론을 제기 못하고 있죠. 이 내용에 대해서. 8년째 제가 바뀐 거 못 봤어요. 그것은 help student. 이 언어의 프로세싱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학생들이 sort out new language, 새로운 언어의 정보를 스스로 sort out 시켜요. 분류해가지고 우리 정신세계에서 분류를 해서 그걸 어떻게 정리해서 프로세싱 해주는데 그에 도움을 주는 건데 이걸 사라지게 하니 결국엔 스스로 할 수 있는 언어 공부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를 우리나라 영어가 여러분들을 불구로 만든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또 동영상 보다 보니까 아미 메서드를 말했던 여자분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In English we have 자기는 뭐 도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적 경험이에요. 개인적 경험은 귀신도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 경험 믿지 않아요. English에서 we have Latin root를 갖고 있죠. 한국어는 there are Chinese root를 갖고 있다. 다시 한자 문화권의 얘기예요. 그래서 we have 좀 더 쉽게 recognizing word, 단어를 알아보는데 좀 더 편안한 시간을 갖게 된다. 뭐 알아보는 게 되게 쉽다는 거죠. 우리는 중국인들이 말을 할 때 여러분 쉽게 알아듣습니까? 가끔씩 일본어들이 우리말에 나와 있는 건 맞아요. 몇 가지 단어 알아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언어가 90% 쉬워질 일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단순하지 않죠.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살고 있죠? 예? 여러분들의 영어 강의는
2차 대전 때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900년대, 1950년대, 1945년대 이 1차 대전 때 이때 영어 강의를 듣고 있어요. 그리고 그 강의가 어떤 건지 결론도 나왔어요. 분명 결론까지 나왔는데 불구하고도 지금도 일본을 하고 있죠.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들은 변화를 주긴 했을 겁니다. 분명. 그래도 여전히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예요. 이 방법은 언어학자들은 분명 선호하는 방법은 아닌 거예요. 이것은 모든 형태의 인간의 언어 처리 능력을 결국 사라지게 해버리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